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때려치고 장사나 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봤는데요. 이런 말은 정말 어리석은 말입니다. 장사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식당을 해서 자녀들을 잘 키우신 부모님들, 이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서울의 지식산업센터 1층 상가의 경우도요, 분양가의 반값 정도에도 유찰인 곳이 있는 걸 보니까 이건 정말 부동산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낙찰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낙찰가율이 9에서 18%대에 겨우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개발업자들도 좀 꾸준하게 지속성을 갖는 사업을 영위하고 싶다면 부동산을 너무 이렇게 비싸게 개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개발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개발 일은 배워서 하는데 경제는 안 배우고 이 개발 일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아주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이 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이런 것을 상업용이라고 하죠. 상업용 부동산의 매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감정가의 반값도 받지 못하는 반값 상가들이 아주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감정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감정가 자체가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부풀려져 있냐? 감정가라는 게요,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나오는 게 감정가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근에 거래된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매로 나오는 경매 물건들은 분양가가 최고가일 때 분양받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또는 상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가격 자체가 부풀려져서 거래가 되고 분양된 가격이다 보니까 감정가 자체가 이미 부풀려져 있는 것이고, 감정가는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전에 산출되게 되는데요. 경매가 여러 번 유찰되면 감정가는 이미 더 많이 지났기 때문에 더 고가일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감정가라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집 사는데 대출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쓸 돈이 없어서 소비 심리가 지금 악화 일로로 가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또 역시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비싸게 분양받은 임대인은 공실이 지속되니까 그야말로 정말 골머리를 앓게 되면서 여기저기 이른바 유령 상가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개발을 한 시행사의 경우는 이렇게 공실이 많은 상황에서 분양이 또 안 되니까 공사비 지급을 못해서 돈 못 받은 건설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그런 상가도 경매 시장에 지금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공매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경기 지역의 상가 낙찰가율이 55.3%로 집계됐는데 이렇게 되면 분양가의 반값인 거죠. 7월 달에는 73.5%였는데 이것보다는 18.2% 정도 더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 달에는 뭔가 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막 이렇게 바람이 잡힐 때죠. 낙찰가율을 보면 서울이 72.3%, 그리고 인천이 64.6%인데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양할 때 처음부터 분양가가 이 가격에 분양을 했더라면 경매에 안 나오고 또 분양도 성공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보통 시행사는요, 상가에서 이 최대한의 이익을 많이 뽑아내려고 엄청 비싸게 분양을 합니다. 상가 분양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 빈 공간을 분양하는 거잖아요. 아파트처럼 그 안에 뭐 없습니다. 그냥 공간 분양이라고 봐야 하는데 가격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비싸게 분양합니다. 그래서 요즘 주상복합의 경우 또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큰 건물의 경우는요, 시행사에서 상가 분양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위층에 주거시설이나 업무시설이나 또 기숙사라고 하는 거, 오피스텔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에서 이미 분양의 이익을 다 뽑고 이 상가는 분양이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수료 매장으로 입점을 시켜서 영업을 하게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죠. 물론 그런 것도 사실 입점도 안 되고요, 장사도 잘 안 돼서 결국은 텅 빈 유령 상가로 전락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경기 지역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80%가 조금 넘고요, 오피스텔은 60%가 조금 넘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는 서울에서도 낙찰가율이 한 80% 정도 되는데요, 아마도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부동산이 24년과 25년쯤 되면은 아마 이게 피크를 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상가는 입지가 좋든 안 좋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유찰 거듭되고 있습니다. 유찰이 3번 정도 됐기 때문에 최저 입찰가가 반값 이하로 떨어진 곳도 많이 있죠. 서울의 지식산업센터 1층 상가의 경우도요, 분양가의 반값 정도에도 유찰인 곳이 있는 걸 보니까 이건 정말 부동산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돈해동의 1층 상가 136제곱미터인데 감정가가 19억 원인데 반값도 안 되는 8억 6,400만 원에 지난 5일에 낙찰됐습니다. 야, 반값이 안 되는 거예요. 자, 3차례 유찰로 인해서 최저 입찰가가 6억대로 떨어지니까 이 정도면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한 10명 정도가 응찰을 했는데 결국 감정가 19억짜리가 8억 6,400만 원에 낙찰이 된 겁니다. 또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 지역의 한 오피스텔 그 1층 상가가요, 면적이 한 45제곱미터 되는데 감정가가 6억 9,800만 원인데 이것의 46% 가격 3억 2천여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 상가가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이 공실 상가가 아니라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을 내고 있는 임차인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째 유찰 후에 겨우 낙찰된 겁니다. 덩치가 아주 큰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근린 상가가 면적이 7,553제곱미터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2,285평쯤 되죠. 여기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감정가가 91억 원짜리가 딱 반값인 45억 원까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공비도 못 건지는 거죠. 경기도 양주 쪽 올라가 볼까요? 삼성동에서는요, 상가가 105제곱미터인데 유찰이 3번이나 거듭된 후에 감정가가 4억 2,400만 원인데 결국은 1억 9,600만 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비도 지금 못하고 회사는 부도나는 곳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나면서 평택의 건물주가 이자 비용과 공사비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올해 들어서 9개 상가가 한꺼번에 경매시장에 나온 것도 있는데요, 시공사에서 못 받은 공사비로 역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게 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현관 유리마다 그냥 유치권 행사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낙찰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낙찰가율이 9에서 18%대에 겨우 매각이 됐습니다. 이거 개발하신 분은 또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경매를 해도 공사비조차 못 건진 사례들이 있는 거죠. 거기 말고 또 있습니다. 세월의 변화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수요를 반영해서 완전히 텅 빈 상가들이 즐비한 곳인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입니다. 성남여객 종합터미널이라고 아십니까? 복합상가가 있는데 경매시장이 아주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가 2000년대는 경기 동북권 쪽에서는 최대의 터미널이다, 이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지난 1월에 40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당분간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여러분,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무조건 대리운전을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부르면 빠르게 달려오는 세븐콜 대리운전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븐콜 대리운전 앱을 설치만 했는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10,000원을 적립해 주고요, 그리고 이용할 때마다 이용 금액의 10%를 또 적립해 주고요, 친구 추천 시 최대로 7,000원을 또 적립해 주고요, 그리고 마일리지가 5만 원 이상 충전이 되면 바로 인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세븐콜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매수 심리가 이게 살아나려면 기본적으로 상권이 살아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소비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아파트 사느라, 또 미친 가격에 부동산을 사느라, 그래서 이자 갚느라고 정말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부동산이 계속 오르면 이 경기가 웰스 에펙트 효과로 일시적으로는 좋아질지는 모르나 우리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고 마냥 부동산 가격만 이렇게 오른다면 좀 거시적 관점에서 보자면 엄청난 피해를 양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개발업자들도 좀 꾸준하게 지속성을 갖는 사업을 영위하고 싶다면 부동산을 너무 이렇게 비싸게 개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개발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개발 일은 배워서 하는데 경제는 안 배우고 이 개발 일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자, 아무튼 지금으로선 상가를 낙찰받아도 수익 창출이 어렵다, 싸다고 싼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상가가 몰려있다고 해서 집합상가 또는 몰이라는 단어를 쓰죠. 제가 직접 가본 집합상가 중에
가장 잘 되는 곳은 이 반포 지하상가밖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를 보통 우리가 고터라고 부르는데요. 고속터미널 지하상가라는 뜻이죠. 뭐 주말이든 평일이든 정말 가보면 인산인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독 잘 되고 심지어 외국 관광객까지 몰려오는지 아십니까? 입지, 뭐 지하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화는 생활의 습관과 정신에서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가 개성 있는 상가들이 있고요. 또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이것이 고터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프랜차이즈의 유명한 가게들이 입점을 해서 질비하게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고터의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꼭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상가를 운영해 보실 분들이라면 한 번쯤 아니면 두 번쯤 꼭 가보시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표영호TV는요, 대한민국 상권이 좀 살아나서 우리 중소 영세 상인 여러분들이 좀 많이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저희는 응원합니다. 표영호TV 구독은 을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